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1% 하락하면서 거의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시장 등락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2년 1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사회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두기 제한이 오늘로서 완전히 해제가 되고, 아직은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과 같이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덜 받게 됐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혜가 예상되는, 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 마감 시황을 통해서 자주 거론도 됐는데,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죠. 이렇게 정리해드린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겹칩니다. 겹치는데 토니모리, 휠라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등락이 좀 높았던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이런 변곡점 지표하고 같이 겸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죠? 변곡점 지표하고 같이 겸해서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많이 나왔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공포스러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 신호를 분석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신호가 나왔단 말은 그건 마감 시장에서 자주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됐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종목들,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드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등락과 상관없이 앞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관련 기사들 가끔 보시죠? 그런데 중국에 보면은 가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표로 드디어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중국의 이 경제 지표, 특히 이게 경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간 소매 판매, 연간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중국의 봉쇄가 되니까 이 소비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게 지금 이렇게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은 한 25년 멀리 처음은 아니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가피했다 손치면 이 0%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 소매 판매가 떨어진 게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25년치를 본 겁니다. 지금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에서 지금 회자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동성이 항상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여윳돈으로 하는 게 낫겠죠. 무리하게.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해서 있는 돈 몰빵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고,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도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 또 물가 상승, 공급 유통 이런 위기, 또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위기, 긴축 위기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되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여윳돈 가지고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시장 언제든지 큰 변동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딱 상황을 정리해 두고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쭉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시장에 어떤 거래가 많았던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일단 세력별로 보면 아직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만 그 파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기관들 중에서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유통업, 화학인데, 유통업은 뭐 호텔이나 면세점 관련이 될 거고, 화학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밖에서 밥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료도 그렇죠. 옷도 사입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그럼 여러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매수했더라 이 말이죠. 그 종목들이 16개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의 도움을 좀 받아봤더니 이렇습니다. 플랜의 참모들은 현재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유통업 많죠. 오늘 세력들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 뭐 자주 정리를 해드렸죠. 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면세점 관련해서 또 호텔 관련해서 또 이렇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서 관심을 가졌어야죠, 그죠? 지금은 좀 접근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탐력 지수가 이만큼 또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돼 있다 이 말입니다. 대중에게 분산돼 있을 때고, 이런 때는 특정 세력들에게 아니면 특정 대중 중 일부 세력들에게 주가가 지금 많이 쏠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집이 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더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은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정리하고 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전 KPX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단기 고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고점으로 분석이 될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분석이 되면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바라봐야 되겠죠. 또 한화손해보험 계속 앞으로 추세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조심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고영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금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이렇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을 때는 실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죠. 섣불리 들어가서는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말로 멀리 봐야 되는 종목. 그간 카페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여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이제 아직 마스크는 착용합니다만은 예전보다는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민간에서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 긴축을 통해서 정부가 아니면은 은행이 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민간에서 돈을 만들면 이 회수하는 돈보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걸 딱 경계선을 딱 두고서 민간에서 돈을 만드는 것도 이게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건 돈이 줄어드는 건데, 돈이 줄어드는 게 민간에서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면은 긴축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시장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든다는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가지고 시장이 하락할 거고, 긴축을 하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게 되면은 이 줄어드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좀 무게 중심 옮겨지면서 실제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경기 관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오게 되면
앞으로 뭐 충분히 돈 줄어드는 거를 커버하고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게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또 시장은 오르겠죠. 그러니까 긴축에서 사실 뭐 그동안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뭐 정부에서 풀린 돈, 중앙은행에서 또 걷어갈 만도 할 만한 그런 시점이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나라도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이 돈을 만들려고 한다. 그 출발선상에 서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기사에도 많이 언급됐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 침체, 이거 사실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중국 경기 관련해서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앞서 본 지표들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세계에서 큰 돈 굴리는 이 투자자들이 이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시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슈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저런 봉쇄 정책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풍토병 취급을 하고 예전처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상황에서, 그럼 중국인들도 해외 어디서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계속 봉쇄 정책으로 맞서게 된다면, 지금도 오늘도 선전 뭐 이런 또 봉쇄 관련 뉴스가 또 나왔다고요. 얼마 전에 상해도 또 봉쇄했죠. 시한 봉쇄, 예전에 선전 봉쇄, 이런 식으로 봉쇄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경제 활동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봉쇄를 통해서 경제 지표로 중국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마당에, 이게 만약에 봉쇄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중국이 계속 봉쇄 정책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지금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 투자는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하여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또 내일 또 뭐 상황이 따로 발생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또 살펴가면서 지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